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자주 아팠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최근에 뇌경색, 최근이라 하면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에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가 한 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패스트트랙 상정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맡아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입법을 위한 사전 밑작업과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검찰 개혁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2달짜리 법무부 장관을 처음부터 생각했고 장관직을 맡았다는 겁니다. 또 장관 사퇴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조국 장관 부인의 건강 악화와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게 돼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사표를 수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 사퇴 후 새롭게 드러나는 그의 행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살신 성인을 뛰어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리고 그의 시대정신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의 5차 소환까지 감행한 윤석열의 계검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법치도 인권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15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시면 조국 장관 임명에서 사퇴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그리고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의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 궁금증이 풀리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온 가족이 인질로 잡혔는데 35일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자기 수양과 절제, 남다른 인격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명분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인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각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와 병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초조와 불안을 견디지 못한 정치계, 언론계, 심지어 사이비 진보들의 쾌쾌한 진면모까지 적나라하게 발각되었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정상 시민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거부하고 제거하는데 힘을 모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형편없던 시대에도 살아남은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빚이 많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현안들을 들춰내고 바꾸었습니다. 과제도 남겼습니다. 여기서 더 붙들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악마에게 다친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은 더 진정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쏘시개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굳센 시민들의 힘으로 불부터 싸워야 합니다. 노무현도 죽인 검찰의 권력입니다. 처음부터 결코 쉬우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깊은 물은 느리게 흐르지만 가장 멀리 당도합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류근 시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는 글이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고 절망하시고 계신데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전한 말, 국민께서 마무리해달라는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신발끈 다시 질끈 조여묶고 진정한 개싸움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14일, 검찰 내부는 술렁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던 석궁열차 시대가 파국으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검찰에 불어닥칠 변화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황.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대검찰청의 한 간부로부터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가 출력해온 조국 장관의 사퇴 입장문을 찬찬히 읽어본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검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조국 장관 취임 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 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입장과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검찰이 조국 일가의 그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27일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그러니까 58일 만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는 뭐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 제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구속될 때를 생각하면 정경심은 100번 1000번도 구속이 돼야 마땅하다. 그래야 법이 살아있음이 인정된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8분 능선에서 9분 능선으로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남은 건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 과연 여기까지 줄기차게 우리 애국 국민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대해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명재군이 만약에 이 사건을 다시 맡으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정치 색채를 별로 떼지 않는, 그리고 우리 법 연구에 수업되지 않는, 법조계 내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형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경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상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속 그 사유가 구속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만 저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정경심은 오전 11시부터 무려 6시간 5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이제 정경심이 있을 텐데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내가 설령 여기 들어와서 장길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텐데, 저도 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얄팍한 기대라도 야, 여기 이래도 잠기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이룹니다. 보통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미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가 임박해오면 보통 교도관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 알려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새벽 서너 시에 알려주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가 아니면 1시 그 사이가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 본인합니다. 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아마 신분조사를 받고 다양한 신체 검사, 이제 목욕까지 시켜서 제수복을 딱 입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우리 남편이 그래도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나를 구속하겠어 했던 그 뻔뻔함은 감옥 안에 잠기는 순간부터 고스란히 사라질 겁니다.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몇 평 안 되는 감옥 안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수갑을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성들의 재판받는 과정은 잘 못 봤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예전에 포성줄이까지도 묶었는데 요즘은 이제 될 수 있는 포성줄을 잘 안 묶는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는 이제 근데 정경심은 나이가 어리니까 포성줄에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속자들에 비하면 몸은 아프다고 하는데 적어도 구속이 될 만한 정도니까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구치소 안에 딱 갇혀버리면 자신의 마음대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항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감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몇 개월을 살아야 될 텐데 지금 김경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동선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이런 신청은 하려고 봅니다. 그러나 혐의가 워낙 여러 개에서
제 시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형곤 부장검사 지난 21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구한 그 구속영장에 딸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 공무 집행방해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박대 인멸했던 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려면 아마 한참 걸려야 될 거고 이 다양한 범죄 전체 다가 형량으로 하나 둘 물론 뭐 병합해서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꽤나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심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구속영장 기재 및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경호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또 법원 앞에서, 어제도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경심 구속을 외치며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제 모든 힘을 조국 구속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알로만 듣던 그 서울구치소, 제 경험으로 따진다면 아마 철창문이 열리고 자신의 수감될 방까지 가는 동안 한 3번의 철창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 몰골이 사고되질 겁니다. 아마 머리빛이 쭉쭉 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그 범죄 혐의들이 이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날 텐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재판관인 검찰이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펀드 투자금 금액을 74억 5,500만원으로 허위신고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상장사 WFM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WFM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았던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국이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오늘 또 제기가 됐습니다. 조국의 계좌에서 정경심 쪽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검찰과 재판부가 단순히 재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떠나서 희대의 사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게이트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재판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 비리의 한 단면을 보는 조국 일가의 일탈행위에 큰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권 지지자들 특히 유시민이 그리고 민주당 청와대 할 것 없이 표적 수사니 무리한 수사니 이런 압박과 압력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을 비난해왔던 이런 사람들도 공동 정범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여권 지지자들 아니면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정경심 구속 기각을 촉구했던 수많은 좌파 지지자들도 이번에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검찰의 수사가 종착지인 흔히 말하는 조국에까지 왔습니다. 이미 조국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계획도 밝힌 바